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프리카 최고 부자인 알리코 당고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알리코 당고테에 대해서 생소하시죠? 2020년 기준 포브스 잡지에서 발표한 세계 부자 서열에서 162위에 오른 아프리카의 최고 부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본인이 자수성가한 부자라는 거죠. 물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부자였던 건 사실이지만 본인은 단돈 5,000달러 가지고 1977년 조그만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오늘날 아프리카 최대 기업인 당고테 그룹을 만든,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존경할 만하죠? 아프리카.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의 생각은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중심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상적인 이해 정도만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습니다. 그냥 아프리카 하면 그냥 우리가 TV에 봤던 어르신들 또는 유튜브상 이런 보는 그런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사파리, 빈곤, 노예 또는 흑인이랄까요? 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막 정도 연상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 지식은 상당히 우리가 편협한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큰 대륙입니다. 큰 대륙이에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아시아에 의해서 2위에 이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대륙이고, 인구로 봤을 때도 아시아에 의해서 아시아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45억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인구가 13억이니까 세계 두 번째. 그러면 13억이 얼마나 크냐면요, 유럽의 모든 나라 다 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인구를 다 합쳤을 때 12억 저기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인구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다양한 국가로 이루어졌습니다. 55개 국가로 이루어졌다 하죠.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종 또는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 있는 이른바 다양성의 보고인 국가예요. 이 국가에서 세계의 162 아시아의 최고 부자인 당고테란 이런 기업인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 당고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아까 제가 인구가 13억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혹시 아프리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집트일 수도 있지, 또는 이디오피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지리아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무려 2억 명이에요. 2억 명. 그래서 2억 명의 국가입니다. 물론 이집트는 인구가 1억 명 정도 되고요. 이디오피아도 1억 1000명 정도 되는 국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55개 국가 중에서 3개 국가가 인구가 1억이 넘는 그런 국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 세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아프리카는 2.6% 이상의 인구 증가를 보이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인들이 또는 전 세계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갖고 있는 선입견 또는 조차진 이미지 때문에 기회의 땅 또는 기회의 시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한다든가 또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아프리카 최고 부자인 알리코 단고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고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지리아. 인구가 2억 명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영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국가입니다.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닌 영어를 국어로 모국어로 쓰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향후 국제 세계관계 또는 무역 세계 경제 시스템화에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고 있는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단고테 1957년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나서 대학은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알자르 대학에서 수학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알자르 대학. 카이로에 있는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이 아랍권에 있는 국가, 이집트는 물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지만 범아랍권 국가에 있는 그 대학 중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국가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단고테가 수학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할 때 첫 번째는 조그만 무역회사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 했던 것이 시멘트 산업. 그러니까 1977년에 시작해서 시멘트 산업에서 큰 돈을 벌었다 그래요. 현재 단고테 그룹의 시멘트 인더스트리는 아프리카의 70%를 공급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시멘트 산업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두 번째는 뭐죠? 설탕 공장, 설탕 산업, 세 번째는 밀가루, 제분 산업, 그 다음에 맥주, 음료 산업 등을 거쳐서 1980년대에서는 아프리카에 생산된 옷의 대부분을 만든 섬유업에서 진출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는 통신업, 금융업,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금융업, 그 다음에 통신업까지 진출해서 나이지리아에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과 같은 그룹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프로젝트 단고테 그룹, 알리코 단고테 그룹에서 시작하는 것은 석유 산업이에요. 리파이너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 원유 수출국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가 석유를 팔아서 외화를 획득하는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리파이너리, 그러니까 정유업, 원유를 석유로 만드는 그런 공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회사
포함해서 유럽의 회사에 의존해 있어서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석유가 자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대단한 자존심이 깎여 있었고 국민들도 대단히 불만이 있었다 그래요. 기름이 많은 국가인데 기름이 비싼 국가. 그래서 정부와 단고테 그룹이 협력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을 만들어서 2020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단고테 그룹, 특히 단고테 그룹을 창업했던 창업자가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큰 이정표와 같은 업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고테에 대한 어린 시절부터 사업했던 과정, 그 다음에 다양한 의사결정 등을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러한 자수성가한 기업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단고테 회장은, 창업자는 단순하게 돈만 벌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자선사업에 막대한 돈을 썼어요. 본인이 직접 만든 단고테 체리티 오거나이제이션 자선재단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 자선재단과 협력해서 아프리카의 교육사업, 그 다음에 전염병 퇴치 사업, 그 다음에 빈곤 퇴치 등등 다양한 일에 손을 뻗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복지, 그 다음에 교육 수준 향상, 전염병 퇴치 등 전체적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삶의 질,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흥미롭죠?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합해서 봤을 때 그러면 단고테 회장이 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나?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모아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첫 번째 성공 요인은 결단력과 과감한 투자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망설였을 때 결단력과 과감한 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거죠.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서구의 많은 경제학자라든가 경영학자들은 단고테가 기업과 유착해서 독과점, 특혜를 누렸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신빙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 부패 지수, 국가의 부패 지수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나이지리아니까 그럴 개연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각설하고요. 물론 큰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개발도상국, 이른바 후진국이라고 하긴 좀 죄송합니다만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 지원, 을 받지 않으면 큰 프로젝트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그래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고테 본인의 개인적인 특성 중에서 대단히 성실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단고테 일화를 보면 1977년에 창업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가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만 했던 사람. 그러니까 단고테 회장의 본인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고테는 태어나기는 좋은 가정에 태어났지만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는 자애로운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당고테 회장을 아주 좋은 사람, 좋은 사업자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사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일반인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는 데가 좋아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아프리카에서 존경받는, 사랑받는 기업인 당고테, 저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시야를 좀 넓히는 차원에서 아프리카의 최고 부자 당고테, 나이지리아의 당고테 그룹의 회장인 알리코 당고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